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실험의 주제는 스마트폰은 게임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나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런 궁금증을 이번 시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까지는 엑셀에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시각화 단계만 조금 다르게 갈 건데요. 시각화 처리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썬 3. 버전대의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의 주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우리 스마트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지 그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의 종류와 얼마나 다운로드 했는지, 인기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이런 다운로드 정보를 어디서 생성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앱 다운로드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 실험에서 사용할 데이터는요, 스마트폰 앱 시장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서 공공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런 일반적인 비즈니스 데이터셋은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캐글이 바로 구글의 빅데이터 사이트이지요. 앱 다운로드 공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캐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캐글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등록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무료입니다. 단지 다운로드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거친 단계이니까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 있는 사이트가 캐글의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인인에 눌러서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넣고요. 네. 검색창에 앱 다운로드 데이터셋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csv라는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던 그 데이터가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앱과 카테고리, 인스톨이라는 이 컬럼들이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데이터가 맞는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전체 데이터 건수를 찾고요. 가장 핫한 앱의 이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맥스 함수를 쓰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건수 기준 상위 10위 앱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다운로드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 건수는 기억나시나요? 어떤 함수를 썼죠? 네, count라는 함수를 써야 합니다. 자, count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우린 지금 카운트를 할 건데 뭘 카운트 할 거냐면요, 이 앱 이름을 카운트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카운트 할 만한 정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앱 이름을 카운트 할 건데 문제는 이 앱 이름은 문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count라는 함수는 네,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count a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자, count a 넣고요. 가로 열고 영역을 지정해 주는데요. 네, 이 영역 a 컬럼을 전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행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큼만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데이터 건수가 1840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류 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류 앱을 정하려고 보니까 installed라는 필드가 있네요. 이 필드를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필드의 값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등급, 10,000건 이상, 플러스가 이상이란 뜻인가 봐요. 10만 건, 5천 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분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 필터 걸어주세요. 이 영역 지정하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필터를 클릭하면 각 컬럼별로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에 생긴 필터를 열어서 자, 데이터 여기 중복 제거하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바로 요거네요. 10억 건 이상. 네. 10억 건 이상 다운로드 받은 앱의 종류만 지금 필터링 한 건데요. 네, 한 개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1등 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 앱 대신에 10억 뷰 이상 되는 앱의 종류를 찾아봐야겠네요. 자, 10억 뷰 이상 되는 앱의 종류를 보니까 구글 플레이 북스, 지메일, 크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한 건이 아니네요. 구글 크롬이 3개고 행아웃이 4개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리스트를 바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앱의 리스트를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삽입 메뉴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영역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들어가면 범위가 기본적으로 이 점선 사각형 보이시죠? 이 영역으로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 영역은 그러니까 설정이 됐으니까 이 상태대로 놔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새 워크시트로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보고서 템플릿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피벗 테이블이 앱 이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앱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행 영역에 넣어줍니다. 행 영역을 넣고 나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컬럼들이 지금 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중복은 없죠. 컬러 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도 중복은 다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많은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만 필요하죠? 네, 10만 건 이상인, 10억 건 이상인 앱 이름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톨이라는 이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걸 열 자리에 넣어주세요. 자, 열 필드에 넣어주고 나면 이제 요 B에 컬럼에 열 레이블이 생기는데요. 여기 필터를 열어서 동일하게 아까 우리 10억 선택했었죠? 10억을 선택해 줍니다. 네, 이렇게 선택했더니 보고서가 쪽 쪼그라들었어요. 10억 이상 되는 앱의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지메일, 구글, 크롬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네, 이 중에 지금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이 맞죠? 네, 이 중에 게임으로 보이는 건 요거 서브웨이 서퍼 요거 하나이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다운로드하는 앱이 게임이 한 건밖에 없는 게 게임기는 아닌가 봐요. 네, 가장 핫한 앱 20개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1등 앱의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앱 다운로드 목록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1등 앱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가장 핫한 앱이 뭘까 궁금했는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그죠? 네,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자, 사실 오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게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오해를 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용도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각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이런 이미지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바로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어떤 용어나 단어들을 중요도나 인기도 같은 이런 수치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늘어놓는 방법이죠. 워드 클라우드들의 각 태그들은 중요도나 인기도의 수치에 따라서 그 크기,
색깔, 굵기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국민이라는 이 글자가 제일 크고 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수위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는 중요성과 인지도 등 성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줍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기 앱 목록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과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워드 클라우드의 이미지 형태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포맷 파일,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각 단어와 단어의 수치, 건수가 적혀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인기 앱의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건데요. 정확하게는 인기 앱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앱 카테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 데이터 목록을 생성하고요. 이 파일을 CSV 데이터 파일로 저장합니다. 엑셀 파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파일을 파이썬의 데이터 폴더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1등에 데이터 파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우선 카테고리별로 인스톨즈 값이 있었습니다. 그 값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앱 카테고리.csv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엑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데이터 리스트는요, 지금 1등 앱 20건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건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를 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상위 12 안에 앱의 종류를 만들고 건수를 모아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살펴보면요, 인스톨즈 값을 가지고 중요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 숫자는 사실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값을 카운트 해볼까요? 그러면 숫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카운트를 해보면 이렇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설치 건수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 만건 플러스라는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뒤에 있는 만 뒤에 플러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left라는 이 함수는 문자열의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정한 숫자만큼 글자 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건에서 몇 개를 가져오면 숫자만 가져오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개를 가져오면 이렇게 숫자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서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통하는 데가 있죠. 왜냐하면 다 7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숫자 대신에 함수 length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length를 사용하면 지정한 문자열의 길이값을 리턴해 주는데요. 자, 이 값에서 우리는 플러스만큼은 빼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숫자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10만 건, 아까랑 동일한 결과이지만 이걸 아래로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워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10억 건도 역시 똑같이 잘라갖고 가지고 왔네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는요, 문자열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꿔보려면 요 값을 바로 value라는 함수로 쏴주면 됩니다. 싸서 엔터를 치면 문자는 왼쪽에 붙어 있지만 숫자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죠. 다 끝난 겁니다. 자, 이 수식을 아래로 따닥 해서 복사해서 넣으면 설치 건수가 숫자로 전부 변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 건수를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자, 범위는 설치 건수까지 동일하고요. 역시 새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 만들 보고서는요. 아까는 앱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행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인스톨즈가 아니라 아까 설치 건수 데이터 만들었죠? 이 설치 건수를 드래그해서 여기 서머라이즈 값 안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건수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걸 개수가 아니라 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값 필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아니라 합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행 레이블의 제목으로 있는 값을, 설치 건수 값을 전부 합해주는 거죠. sum 함수를 적용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행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설치 건수를 나중에 계산해서 얘가 처음에 만들었던 피벗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다시 고침했더니 설치 건수들이 전부 계산이 되어서 합산이 됐네요. 네, 다 됐습니다. 우리는 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목록을 저장해서요. 이거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요 데이터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자, 새 파일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건데 데이터 파일을 CSV로 저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네, 이 자리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아까 이름을 앱 언더바 카테고리로 하기로 했고요. 자, 파일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엑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CSV 파일을 찾아줍니다. 네, CSV가 요 중간쯤에 네, 여기 있네요. 선택해서 저장해 주세요. 자, CSV로 저장하면 엑셀의 기능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Yes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이 끝났어요. 네, 저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시각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려면 아까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린 그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 폴더에 파이썬의 데이터 폴더에 복사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파이썬 코딩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썬 개발 환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창에서 이 검색 부분에 cmd라고 입력하면 이런 프롬프트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cd 루트 한 다음에 cd 해서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로 우선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python-m pip 리스트라고 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파이썬이 현재 설치된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출력해 줍니다. 여기에서 네, 우린 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 다음 numpy, 마지막으로 중요한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이 설치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까지 확인했지요. 그럼 이제 데이터 파일을 데이터 폴더에 복사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소스 코드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설치된 곳에 두 개의 소스 코드를 지금 제가 배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거 요거 데이터 파일 만드는 소스랑 두 번째 실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소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데이터 폴더에 중요한 게 데이터 폴더에 이 두 개의 파일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든 거죠, CSV 파일. 두 번째 요 이미지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의 포맷을 지정하려고 제가 골라 놓은 거예요. 필요하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이제 파이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아이들을 실행하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파일을 오픈해 줍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소스 코드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이걸 열어주시면 이 파일은 첫 번째 파일은 이제 CSV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만든 그 앱 카테고리 파일이잖아요.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에서 인식하는 태그 파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주는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 소스 코드는 자세한 소스 코드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 시켜주시면 자 이렇게 요 포맷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태그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름 그 다음에 요게 숫자, 수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우리 요거죠.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주는 파일. 자, 요것도 열어서 역시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요. 네,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이 이미지 파일 아까 제가 넣었던 그 귀여운 네, 포켓몬 이미지랑 유사한가요? 네, 우리가 작성했던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보면 게임이 제일 크긴 크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여기 보면 생산성, 네, 사진, 툴, 소셜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데이터 파일 있죠. 앱 카테고리. 그 파일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선 파일을 데이터 폴더에 있는 앱 카테고리 .csv 파일을 오픈해서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반복해서 읽어드리면서 태그와 객체의 형태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객체를 제이슨 파일 객체로 생성한 다음 제이슨 파일에 저장해 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워드 클라우드를 실제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np, 네, numpy의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먼저 열어줍니다. 이 이미지는 워드 클라우드의 포맷을 지정해주는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만들어둔 제이슨 파일을 로드합니다. 이 파일을 읽어서 세 번째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 파일을 app_wc_d.png 파일로 저장해 주죠. 생각해 보기를 통해 오늘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 앱, 소셜미디어, 이런 스마트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서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